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 코너와 더불어서 YTN 사이언스 채널이 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의 대중화인데요. 예. 그중에서 특히 또 이제 이 코너 이슈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잘못된 비과학적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믿고 계신 거나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청자 여러분께서 과학적 근거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스스로 갖게 된 다양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돕고자 하는 게 이제 제 의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과학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과학적인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나온 기사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미 2013년 네이처지 11월호에 실렸던 부분이어서 과학 기자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실 해당 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학의 역할을 그런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좀 쓰였던 기사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과학적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나 건강, 그리고 환경에서 교육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정책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 과학이나 과학자들이 사실 별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학 고문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이야기도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책 결정자들이나 그들에게 투표를 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좀 과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 앞으로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그 관련된 방법들을 그 기사는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기사에서는 이 과학적인 부분을 이해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요. 예. 먼저 그 차이와 우연 속에 변인이 있음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현실은 좀 예측 불가능한 굉장히 다양하고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은 우리가 보는 자연의 그 패턴, 그런 원인을 발견하는 게 이제 그 과학의 역할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왜 기후는 지난 10년보다 더 더워졌는가, 또 왜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보다 새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종의 답을 이제 연구를 해서 내리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나 설명들이 존재하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해내는 것들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주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기후 변화가 조류 개체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로 조사한다고 가정해 볼 때, 연구자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즉 농경지의 확대나 천적의 확산 때문에 이렇게 새가 늘거나 준다, 이런 문제들도 얘기할 수 있고, 새의 출생과 죽음을 결정짓는 굉장히 작은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선 문제까지 고려를 하게 되는데,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발견한 게 합당한 건지, 정말 혹시 다른 변수들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학적 고민,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우연과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적 고민에서 차이와 우연이 만들어내는 변수를 파악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치화를 할 수가 없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이 정확한 측정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측정에는 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측정 과정이 반복된 경우라면 한 번은 좀 다른 결과가 기록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좀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측정 오류가 실제의 차이에 비해서도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실제에서 나타난 거에 비해서 측정한 것은 클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과학적 결과도 어떤 경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관련된 오류들에 대한 적절한 이제 정밀도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정밀하게 체크됐는가. 그래서 이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이른바 오차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듯이 과학적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측정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하고 우리도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측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통계라는 것이 사실 모집단이라든지 각종 약간의
변화에 의해서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것들을 좀 자세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와 관련돼서 세 번째 그 제시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바로 이제 만연해 있는 편견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이른바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고되고 또 공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과학 문헌에서 통계 자료가 해당 문제나 해결책에 대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유효성의 크기를 굉장히 과장해서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도 뭐 그래픽 조작도 있었지만 그런 통계 경우도 조작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험적인 결론 역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대에 대해서 좀 편향된 그리고 과장된 이런 것들도 도출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과학이라고 맹신할 게 아니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한 가지 예로 이제 의약품에 대한 그 임상 실험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품을 투여받은 이제 피실험자들은 약품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 경험을 따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굉장히 좋았다. 나는 이거 약간 효과가 없는 듯하고 막 찌릿하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추정하거나 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 점은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시 결과를 수집하는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되면 피실험자들에 대한 생각에도 또 다시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다층적으로 다양한 편견들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이제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편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 실험에서 이런 편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편견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 막기 위해서 고안된 그 방법이 바로 그 이중맹검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약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증세가 같은 피실험자들에게 이제 진짜 약이랑 뭐 플라시보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가짜 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줍니다. 예. 그리고 또 의사를 판정을 하는 사람에게도 알려주질 않는 것이죠. 이것들이 어떤 게 가짜이고 진짜 약이었는지. 그렇게 되면 판정하는 사람들도 편견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이중맹검을 쓰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고, 또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인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른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자들도 선호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 그럴 때 그런 증거들이 탁 나오면 굉장히 흥분해서 그런 것들만 막 가져다 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과가 충분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럴 때도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만 쓰기도 하고, 또 반증에 대한 증거를 좀 탐색을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이제 반증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확증 편향이 발생하는데, 과학자나 과학 이론을 수용하는 우리 모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한 결과만 보고 그것을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GMO를 반대하는 내가 입장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잘못 설계된 논문들도 이제 인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 검증되지 않은 공포를 통해 이것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확증 편향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요즘에 뭐 수많은 과학 정보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